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이거는 악화되는 게 명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로 회복하는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회복되기 직전에 TSH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띄었습니다가 이제 저희의 주장인 거고, 그럼 누가 맞냐? 둘 다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약물로만 조절을 하는 상태, 즉 내가 뭔가를 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악화되는 과정일 거다. 근데 내가 뭔가 생활에서 바꿨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면서 특히 기능 저하증이었던 환자분들이 이런 TSH만 높은 상황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처럼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약물은 그렇게 부작용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약물들이 보통 타겟하는 것들은 어떤 과한 기능을 막거나 차단하거나 잘라서 효과를 내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건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하는 약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모방해서 만든 약물이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큰 부작용을 유발하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걸 왜 계속 줄이려고 하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환자분들이 댓글이나 또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은 병원에서 뭐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하듯이 평생 약물 먹으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이거 진짜 평생 먹어야 되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평생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안전한 약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답을 만약 드린다면 실제로 약물 자체의 위험성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 먹을 정도로 안전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저희 EBM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 약물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타이밍들이 몇 번 있어요. 실제 오늘 환자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실제로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이고, 그 마이크로돔 안티바디 TPO라고 하는 사이로이드 퍼록시데이스라고 하는 갑상선 효소에 대한 항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양성 확인이 되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받고 약을 드셨던 분인데, 치료 과정에서 좀 빠르게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 환자분이었고요. 진단 초기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처음 오셨던 환자분이었는데, 초진 당시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TPO 항체가 여기 73.7, 정상 범위의 2배를 조금 넘는,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정상 범위를 상회하는 그 양성이 확인됐었고, 그로 인해서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30.5로 정상 범위의 거의 7배 정도 올라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T4가 0.701 정도로 정상 범위를 좀 떨어진 아주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패턴을 보였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그래서 당연히 수치가 너무 떨어졌고 특히나 TSH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레보트룩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고요. 잘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거는 이제 치료료는 아니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순간을 보충하는 용도로는 도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용하셔라. 대신에 우리는 조금 더 이면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기능이 떨어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은 해주지만 기능이 떨어지게 된 원인 이 부분인 자가 면역성 기전, 이 부분을 도와주는 약은, 회복시키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기능을 채우는 용도로는 도움 받으시되, 저희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교란된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면역계가 정상화된 단계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약물 도움 없이 기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치료를 했던 분인데요. 치료를 잘 따라주셨고 그 결과 4개월 정도 만에 수치는 다 정상으로 돌아왔던, 먼저 처음에 과도하게 30 정도로 정상 범위 7배 이상 올라가 있었던 TSH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잘 돌아왔고, TSH가 0.849로 정상 범위로 잘 회복을 했고, T3, 프리-T4도 다 정상 범위 안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진단 기준이었던 항TPO 항체가 21.2로 이제 음성 범위로, 정상 범위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히 회복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저희가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병원 검진을 가지고 오면서
상담을 이어갔던 분인데 4개월 정도 지나서 수치가 정상화되니까 특히나 갑상선을 공격하는 이 기능 저하가 안정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됐던 원인인 자가면역성 기전까지 회복됐다라는 게 이제 수치상 보여지니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좀 끊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수치가 이 항체가 떨어진 거는 좋아진 거는 맞는데 TSH, T3, T4가 다 정상적인 것도 좋아진 건 맞지만 약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 이거는 평생 좋아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약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환자분들은 이 병을 내가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흔들릴 게 없는데 정말 약이 치료했다고 생각하면 이 질문에 이 답변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치가 좋아졌는데도 약을 못 줄이는 이유가 약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인 건데요. 아직 치료 중이기는 한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급성 갑상선염, 갑상선이 막 염증으로 깨지면서 초기에는 막 깨지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능 항진증인 것처럼 보였다가 확 저하로 떨어지는 패턴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초기에 이제 5월달 보시면 T3, T4가 막 늘어나죠. 그리고 TSH는 극도로 줄어들어 있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T3, T4가 확 바닥나고 극도의 기능 항진에서 극도의 기능 저하로 확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능 저하증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바이러스나 또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갑상선이 실제로 완전히 깨지면서 발생하는 기능 저하증일 때 이런 패턴을 띄어요. 급속도로 떨어졌을 때는 실제로 특히 TSH가 100까지 치솟는 경우에는 위험하게 갑상선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제 보충을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분도 원래 처음에 오셨을 때 나는 안 먹고 싶다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갑상선이 혼자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왜냐면 막 깨지고 있어서 호르몬이 전혀 못 나올 때 약물 도움을 안 받으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이 확 떨어지는 상태가 오래 방치돼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몸이 극도로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충하셔야 됩니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충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제 보이는데 TSH가 점점 떨어지죠. 이제 요 시기에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첫 요 과한 반응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물 도움을 받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 안으로 들어와서 물론 여전히 기능 저하증 상태지만 TSH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몸이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보고 약물 농도를 좀 줄였는데 오히려 TSH는 또 더 떨어진 거죠. 물론 이때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이때에 비해서 약은 안 늘렸는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 스스로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약물로 통제하려는 입장에서는 약을 안 쓰면 위험할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전체 흐름상 분명히 회복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는 그 약물 용량을 좀 과도하지 않은지는 항상 점검할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이 병의 원리가 갑상선이라고 하는 장기가 갑상선 기능을 못하게 된 원인은 면역기 교란이고 이 면역기가 교란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약물로 인해서 수치가 보존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항체가 음성으로 돌아왔다는 건 이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면역계가 갑상선을 공격하게 되는 이 원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갑상선은 혼자서 기능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죠. 그럼 이럴 때 만약 약물을 줄이지 않고 끊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동안은 얘가 공격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을 테니 그로 인한 기능 저하증을 약물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 원인이 사라져서 갑상선이 스스로 기능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약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이게 기능이 과잉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의인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약물을 많이 먹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인 거죠.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을 자가면역성 이전이 이유가 뭔지 모르고 자가면역 기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몸이 나를 계속 공격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못 올라올 거니 내가 채워줘야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채워주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들이 갖춰지고 몸이 쉽게 말하면 나 혼자 한번 해볼게 라고 표현을 할 때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몸은 실제로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기능을 점점 잃게 되거나 또는 아니야 그래도 해볼 거야 하면서 과잉으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로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서 이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약물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으면 아예 기능을 안 올리고 혼자 포기해버리거나
완전히 그냥 기능 저하로 그냥 빠져버리거나,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해볼 거야 하고 이걸 밀어내면서 수치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약물이 더 들어오니까 기능 항진증, 의인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단면 연구를 보면 레보트록신을 복용하는 환자의 한 14에서 22% 정도가 과도한 치료 상태, 그러니까 TSH가 0.1 이하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빠져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레보트록신 복용자의 18% 정도가 과잉 치료 상태다. 그 중에서도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과잉 치료 위험이 다른 비교군에 비한 4배 정도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혼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약물을 사용해서 생기는 이런 기능 항진증, 의인성 기능 항진증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의인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됐는데도 이걸 모르고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되는 증상들인데, 첫 번째로 심혈관계 위험인데,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벽이 좀 두꺼워지고 심방세동을 유발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특히나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임상적으로도 보면 환자분들 중에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 10년 이상 먹었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수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도 두려워서 못 줄였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부정맥이죠. 그러니까 혈액검사상에서가 아니라 맥박상에서 부정맥이 보인다거나, 잠을 자다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서 땀이 막 나면서 잠에서 깬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좀 과잉으로 호르몬을 먹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레보트로신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 중에 뼈가 많이 약해져요. 갑상선 호르몬과 특히 부갑상선이 연결돼서 뼈를 이렇게 파내는 현상들이 생겨서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이런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고용량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했던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뼈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골밀도가 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는 내가 혹시 갑상선 호르몬제를 너무 과도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검사를 해보시고 수치가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약물 용량 조절, 중단이든지 조절하는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의 중요한 효소인 요 TPO라고 하는 효소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부르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먼저 면역계가 이렇게 저하 항진 회복이라는 사이클을 띠면서 회복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TPO라고 하는 효소를 공격하는 항체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갑상선이 회복하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TPO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한 항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상선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어 라는 단계가 딱 도달하게 되면 항체가 방해하는 걸 뚫고서라도 원하는 정도의 적정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TSH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예를 들면 TSH가 한 대 때리면 T3, T4가 하나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TSH가 세 대 때려도 이 TPO에 대한 항체가 몸 안에 두 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세 대 때려야 한 개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한 개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이 일시적으로 TSH 수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TSH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또 재발하는 상태다라고 보고 약물을 늘리거나 더 세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인식의 차이인 건데요. T3, T4는 정상인데 TSH만 높은 상태, 이걸 우리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상적으로는 증상은 없는,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자극인 TSH가 높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서브클리니컬,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 밑에 있는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질환 상태가 보통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TSH가 먼저 올라가다가 T3, T4가 떨어지면서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악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회복될 땐 이걸 거꾸로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에서 T3, T4가 먼저 자리 잡고 TSH가 그걸 받쳐주려고 그 늦게까지 애쓰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무증상,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 그러니까 TSH만 높은 T3, T4는 정상 이 상태를 정상 과정에서 악화되는 과정의 일부로 볼 것이냐, 반대로 악화가 됐던 갑상선이
회복되는 과정을 일부러 볼 것이냐에 따라 똑같은 상태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이거는 악화되는 게 명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로 회복하는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회복되기 직전에 TSH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띄었습니다가 이제 저희의 주장인 거고, 그럼 누가 맞냐? 둘 다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이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약물로만 조절을 하는 상태, 즉 내가 뭔가를 주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악화되는 과정일 거다. 근데 내가 뭔가 생활에서 바꿨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면서 특히 기능 저하증이었던 환자분들이 이런 TSH만 높은 상황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특히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가다 보면 이전 결과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수치만 딱 보면 이거 나빠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약 쓰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저희는 이전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으로 왔었고 그 과정에서 약을 끊고 갑상선 기능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항체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려면 이 정도 자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저희의 설명인 거니,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고 그 이전 상태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취해서 이런 수치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병원에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저희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쉽지만 그러면 이 불연성, TSH만 높은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인지 좋아지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그냥 증상만 보고는, 특히나 수치만 보고는. 그래서 이 이외의 증상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악화되는 양상이 아니라 좋아지는 과정에서 TSH가 높은 상태일 때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지질 대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대사가 먼저 안정이 되는 편이라서 과거 만약 고지혈증이 있었다면 고지혈증이 회복되는 과정이 보이면서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같은 수치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TSH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회복기 반응이라고 믿고 몸을 믿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지질 수치, 콜레스테롤 변화를 하나의 지표로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면역계 교란의 기반이 되는 백혈구 수치의 변화, 그러니까 CBC, 호중구나 림프구의 분액을 가지고 내가 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백혈구의 분액, 우리가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의 레이시오, 비율 같은 걸 가지고 백혈구가 조금 더 안정된 패턴으로 면역 반응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보이면서 TSH가 높아지고 있다면 이건 회복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으면서 TSH가 올라갔다면 이건 기능 저하증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의 결과, 기능 저하의 결과가 주로 살이 찐다거나 비만으로 많이 연결되는 편이라 체중이 줄어들면서 TSH가 높다면 갑상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 과정, 그 중에서도 그냥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 빠지는 패턴이 보이면서 TSH가 높다면 이건 몸이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체중이 늘면서 TSH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기능 저하증으로 빠지고 있는 게 맞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TSH가 높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빠진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에 어떤 상태였고 지금 어떤 상태로 변하고 있는 건지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서 몸을 좀 관찰하시면서 몸과 대화하시면서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환자분들이 되셨으면. 근데 이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병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데, 저희는 여기서 항상 설명드릴 때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한다고 설명드리지 않아요. 갑상선이 혼자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혼자 기능할 수 있을 때를 찾아서 있을 때는 혼자 일하도록 좀 놔둬주자, 이 입장인 거지 제가 약으로 갑상선을 치료해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레보티록신이라는 약,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지 라고 딱 바라보는 순간 수치가 변화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약이 어느 정도 농도로 조절해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병이 이유 없이 오지 않았고요. 이유가 사라지면 이 병은 사라지는 거지 이유 없이 왔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평생 약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어떤 수치 하나를 가지고 특히 유튜브 댓글이 많아 내 수치가 TSH가 높은데 괜찮나요? 또는 나쁜 건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수치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런 약 먹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보단
앞뒤 맥락,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그 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었고 어떤 생활의 변화가 그 이후로 있었는지, 이런 앞뒤 맥락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흐름을 이해하는 연습, 개인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지.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영상을 찍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미 저희 치료 받고 계시면서도 이거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병은 내가 치료하는 거다라는, 다시 한번 이 주체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떤 수치 하나 일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지 이걸 잘 이해하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걸 혹시나 보시는 다른 의료인분들한테 저는 항상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조건만 잘 갖춰지고 나면 좋아지기 쉽고 나빠지기 어렵게 돼 있다라는, 이런 인체의 회복력에 대한 좀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 뭐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 또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나빠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나빠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조건들, 환자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바꾸면서, 또는 어떤 운동이든 생활 습관이든 어떤 교정을 통해서 몸이 변해가고 있을 때는, 변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믿음,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수치를 좀 해석하는 이런 시각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좋아지는 현상과 나빠지는 현상은 똑같다, 좋아질 때도 나타나고 나빠질 때도 나타나는 어떤 현상 하나를 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거냐 나빠지는 거냐라고 판단하기보단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나머지 수치들, 나머지 변화들, 그 전후의 생활 변화들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해석하는 눈을, 저도 환자분들도 우리 모두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